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6일 오후 4시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 이후에 전개될 국면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좀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폼페이 두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과 특별한 신뢰관계를 맺었다. 스페셜 본드란 말 썼습니다.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었다. 트럼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김정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주었으니까 김정은도 고맙게 보답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핵 폐기를 위한 실무 회담이 착착 진행될 것이고, 폼페오는 2020년까지 북한의 완전한 그리고 검증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가면은 재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그러니까 첫째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기에 큰 의문점을 보입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왜 이번 회담 공동 발표문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느냐? 왜 여기 시한이 적혀 있지 않느냐? 왜 검증하는 방법도 적혀 있지 않느냐? 왜 미사일이 빠졌느냐? 왜 북한 인권 문제 빠졌느냐? 왜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는 왜 언급도 안 했느냐? 왜 2005년에 이미 육자회담이 합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한 합의가 나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트럼프 쪽 이야기는 그래도 김정은을 설득했다. 한번 두고 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김정은을 설득했다. 그런데 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든 이 사람이 이게 농담으로 하는지 거짓말로 하는지 진담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자기 말을 너무나 많이 뒤집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말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폼페이오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티스도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국방장관, 마티스 국방장관은 여러 번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 절대 안 나온다, 나와서도 안 된다 이야기했는데, 주한미군 문제의 핵심인 한미 군사 연습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티스가 바보가 됐어요. 바보가 된 건 좋은데 바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장 파면을 할 테니까요. 폼페이오도 하루 전에도 CVID, 완전한 검증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아니면은 이 회담 의미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보가 되면은 또 기자들 질문에 시달리니까 화를 내면서 기자들을 향해서 모험하다든지 또는 뭐 바보스럽다는 이런 막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존 볼턴도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트럼프, 김정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과연 핵 폐기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진단하려면은 첫째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북한의 핵 폐기를 회담장에서 이룩할 수 있느냐는 거죠. 회담장에서 북한을 핵 폐기하도록 만들려면은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한테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해서 핵을 폐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회담장에서 핵을 폐기할 수 있느냐? 그 전제 조건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폐기란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회담을 통해서 하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전쟁하기 싫으면 하나의 방법이 북한에 대한 지금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몇 배나 강화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중에는 제재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회 있으면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 미국을 믿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했던 다른 나라도 이제는 제재에 열심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제재를 위반하는 나라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유엔에서 하는데 그게 애초 불가능합니다. 도둑을 한 사람 잡으려면은 형사가 10명이 있어도 안 되듯이 북한이 작심하고 불법 무기 거래 또는 위조 달러 유통, 마약 유통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환경이 이렇게 변하니까 일단 제재는 물 건너갔습니다. 제재가 물 건너가면 다음에 남은 강제수단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인데 만약 폼페오가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다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수단을 또 동원해야 되는데 군사적 압박을 하겠다든지 제재를 다시 강화하겠다고 하면은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따라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국내에서 정치적 부담이 엄청 생깁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핵은 위협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다시 위기 국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도 따라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순간 본인은 아주 정치적으로 몰락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퇴로를 사실상 끊어버렸습니다. 어디에 물러설 자리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의 변호인을 더 충실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그래도 믿어야 한다. 더 기다려 봐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아마 2020년까지 그냥 질질 끌면서 아무 진전 없이 가는 사이에 북한은 제재를 풀고 남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면서 자신들이 연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유지 또는 약간의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말한 김정은과의 특별한 유대관계, 특별한 어떤 인간적 신뢰관계가 그러면 유지될 수 있느냐? 처음 만난 사람 사이에 몇 분, 한두 시간 이야기해보고 특별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상대가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하는 속임수의 대가인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속아 넘어갔다는 뜻이죠. 자, 설사 그런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은 임기가 없는 지도자입니다.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재선이 가까우면 더욱더 초조해집니다. 이게 독재자와 민주 지도자가 만났을 때 민주적 지도자가 빠지는 항상 함정입니다. 그게. 그리고 김정은은 지금부터 면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언론, 여론, 민주당을 넘어서 공화당까지 확산이 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약화됩니다. 지지율이 지금 한 40% 정도로 경제가 잘 되니까 꽤 높은 편입니다. 이게 곤두박질을 친다면은 또 특히 러시아 스캔들과 연루된 이 수사가 깊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형사사건으로 비화를 하면은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이때 김정은은 트럼프를 버릴 것입니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인기가 있을 때만이 지지가 높을 때만이 트럼프와의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에요.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몰락하면은 트럼프와 맺었던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예가 1973년에 월남 평화협정을 맺었을 때 월남 티우 대통령은 거기에 서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이 강압을 했습니다. 여기 불리한 거 많지만은 일단 서명을 해놓고 기다려보자. 만약 월맹군이 이 협정을 어기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과거에 내가 해온 실적이 있지 않느냐. 나를 믿고 사인하라.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73년
초입니다. 그 뒤에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결국 74년 8월에 탄핵 직전에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던 월맹군이 그 다음에 75년 초에 월남 평화협정을 휴지로 만들고 대공세를 폈습니다. 당시는 포드 대통령이었어요. 포드 대통령이 티우 대통령에게 했던 전임자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언론이 이미 월남을 포기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월남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75년 4월 30일에 월맹의 탱크가 4.20의 독립군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월남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치적 자산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더구나 김정은에게 카드를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카드를 다 보여주는 정도를 넘어서 중요한 것을 주고 말았습니다. 만나준 것만 해도 큰 선물 준 거죠. 이 만나주는 거는 이 협상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했었어야 됩니다. 만나줌으로써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미연합훈련 중단시킴으로써 한미연합훈련 중단시킴으로써 이미 김정은이한테 선물을 또 주고 말았습니다. 이 선물도 맨 마지막에 주느냐 마느냐, 이거 주어서는 안 될 선물인데 어떤 경우에도 고민했어야 될 것을 회담 첫날에 다 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줄 게 없어요, 사실은. 더 준다고 앞으로 이런 최악의 사태는 김정은을 또 달래기 위해서 또 다른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건 주한미군 철수 정도, 주한미군 철수, 해우산 포기, 해우산 철수죠, 철회죠. 정도의 선물을 또 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절대로 그 미끼를 따먹기만 하고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앞으로 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눌러가지고 핵을 폐기하도록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없으면 단념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욕을 먹더라도 그리고 다시 제재를 강화하는 게 좋은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하면서 계속 회담에 말리는 순간 김정은이 던진 미끼를 확실하게 물어가지고 미국은 아마 아주 그 추한 꼴을 보이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성공한 것은 지금까지 성공한 것은 중국 그리고 유럽 국가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동참을 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런 국제적 협조 관계를 스스로 다 깨버렸습니다. G7 회의를 깽판 쳐가지고 하니까 이제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 과연 미국을 지도적 국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나 다른 국가에서 동참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눈에는 트럼프가 국제적으로 서방 진영에서도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트럼프를 얕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걸 합치면은 결국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한 핵을 폐기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별을 따겠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헛된 꿈이니까 그런 건 집어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별을 딴다면서 사다리를 계속 쌓아 올려가지고 그 사다리 위를 올라가다가는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단념하는 것이죠. 가장 큰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은 전쟁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회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회담을 한 겁니다. 김정은을 만났다는 이것이 최대의 실책입니다. 또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희망사항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기대치를 잔뜩 올려놓은 것.
그 다음에 깨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미달한 성적표가 나왔다. 이러니까 여론과 언론이 들고 일어나니까 또 트럼프는 오기가 강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더 김정은 변호인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면서 김정은은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김정은은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한 걸음 별을 따기 위한 사다리를 더 높게 올리고 있는데, 이게 떨어질 때 어디로 떨어지느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날개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모든 부담은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참 원통한 게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버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즉 전술핵 재배치만 해두었더라면 91년에 빼내간 전술핵을 재배치해가지고 북한과 핵 대 핵의 균형만 맞췄더라면 해결될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을 끌면서 북한을 제재함으로써 북한이 굽히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포기하고 전술핵 재배치도 포기하니까 회담 국면으로 갔는데, 회담 국면으로 가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번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외교로 해결한 예는 역사에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